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했잖아요. 어저께 기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부 불공정하다는 국민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국회의원들 질문에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좀 알기는 아는가 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고요. 이제 월요일 날 27일 날이 이제 근무가 되면, 근무하루 하면 그다음부터 명절 연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가 되기 전에 한참 바쁜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 방송 전에 제 얘기를 좀 해갔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손녀딸 여고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갔었습니다. 손녀딸이 예쁘죠. 남달리 우리 손녀딸이 키도 크고 생긴 모습도 아주 잘생겼어요. 타입도 늘씬하고 아주 예뻐요. 그 여고 졸업을 한데 갔는데, 여고 졸업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관심 있고 그래서 갔는데, 뭐 연이 이 남성들 졸업식이나 고교 졸업식이나 뭐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고 졸업생들은 보니까 남자들하고 달리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종례를 할 때, 인사를 할 때 눈물을 짓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성들은 감성의 사람들이다. 감성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쭉 보면서 예쁘게 건강히 잘 자라줘서 참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도 거기서 가서 종례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학교 애가 다닐 때는 인사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졸업을 했는데 선생님께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 이해일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건강에 잘 자란 우리 소녀딸을 보면서 선생님께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보고 방송을 하는데 선글라스를 꼭 이렇게 쓰고 방송을 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여름에도 선글라스를 잘 안 씁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오게 되면 방송이 뭐 전화 받고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방송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절차도 있고 또 편집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방송 앞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 불. 그래 조명이 좀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실내에서 오니까요.
조명이 있으니까 라이트가 눈에 부셔서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선글라스 쓰면 편하니까 글씨가 안 보일 거 아니냐. 이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요. 두 번째는요. 저 뒤에 계신 내가 존경하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저분이 항상 선글라스를 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현대건설 일찍에 현장에 공사 현장 같은 데 이렇게 오시면 꼭 선글라스를 쓰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쓰는 걸 보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닮아 보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 자유민주 국가를 지켜내서 이렇게 세계 6대 수출국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에 올라섰어요. 요 조그만 나라. 뭐 중국의 어떤 주, 한 개 주만도 못해요. 중국의 그 요령성이다. 뭐 이런 성 있잖아요. 그런 주. 그 하나의 성만도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인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자, 한국을 롤 모델로 쓰자 이렇게 많이 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무지개수가 많잖아요.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세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한국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책을 배운 젊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비난합니다. 위험한 국가, 뭐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휴전국가, 그리고 못 사는 나라, 뭐 거지가 득실거리는 나라, 뭐 이건 학교에서 옛날 역사를 갖다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교과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런 젊은이들은 한국을 아주 깔보고 우습고 하대를 합니다.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또 개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한국이 한번 왔다 갔다 그러면 전부 다 한국이 세계 최고랍니다. 그만큼 한국이 많이 발전됐는데요. 정치만 세계 제하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만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방송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이신죽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 29번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했어요. 근데 탄핵을 한 이유가 그 시점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한 거예요. 뭐 6개월 된 거, 뭐 1년 된 것도 아니고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탄핵을 한 지금 그 국회의원들, 뭐 주로 야당이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틀 만에 탄핵할 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임명한 지 이틀 되면요. 여러분 대개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 의자에 앉아서 그 신뢰를 좀 돌아보고 또 그 자기 있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좀 둘러보기도 힘듭니다. 이틀 동안에 못 합니다. 또 인사도 받아야 되고 말이죠. 인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틀 만에 탄핵한
이게 무차별 탄핵 아닙니까? 뭐 자기들 생각했을 적에 방통심의위원장을 탄핵을 해서 방송들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장악했던 방송, 그 좌파 방송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속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유야 방통심의위원들이 5명 중에 2명밖에 없으니까 2명이 무슨 결정을 하냐? 그거는 잘못됐지 않냐? 뭐 그랬다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방통심의위원들 추천할 사람들 2명을 안 한 것도 그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5명 중에 2명만 있어. 그 3명이 지금 결혼돼 있어요. 민주당에서 2명, 국민에서 1명. 그 결정을 해서 방송심의위원을 추천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안 해요. 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갖다 국회에서 하는 거 안 하다가 뒤늦게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놓고 2명을 추천해서 넣었잖아요. 이거는요. 내년 후년 10년을 내다보고 나가야 될 정치 집단이 그냥 임기응변을 해요.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야. 탄핵. 전에는 그냥 방탄 해가지고 가재인 그냥 묘술 다 부려가지고 이재명이 그저 구하기. 이재명이 구하기 아닙니까? 하여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8명이잖아요. 9명 중에 거기다 1명이 없어요. 8명이 지금 있는데 8명 중에서 심의를 했는데 최종 심의를 했는데 이준석 그 방통심의위원장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그 둘은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 헌법재판관이 4명. 그리고 그걸 인용을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 그건 탄핵이 맞다 하는 사람이 4명. 이렇게 4대 4대로 딱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왜 기각이 됐냐? 이 헌법재판소의 그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6명이 인용을 해야 6명이 결정을 해야 인용이 되든지 뭐 하는데 4명밖에 안 돼요. 인용이 4명, 기각이 4명. 그러니까 자동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이 4명을 인용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에 있으면서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법과 양심을 본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이준석 심의위원장,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자기가 위원들을 갖다가 3명을 보충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어요. 뭐가 뭔지 내부적 알지도 못할 때 탄핵됐어요. 근데 그걸 인용을 한다. 3사람이 없는 거, 문제가 있는 거는 국회에서 할 일인데, 국회에서 추천할 일인데 인용했다. 이건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4명 인용을 한다는 사람이 뭔 사람들인가 봤더니 4명이다. 우리법회 연구회, 우리법연구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 이런 분들은요. 우리법회고 저법회고 거기 가담된 사람들은 몽창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좀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사퇴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고 뭐고 하면 안 됩니다. 재판하는 판사들은 어디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담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정치 같은 데 연루되고 가담을 내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서 그쪽에 유력에 불력에 거기에 편하게 거기에 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빵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내 아들, 딸을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거기 그 무슨 자기가 연루되어 있는 혈연, 지연, 학연 연루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옳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사법부 무용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법회라고 하는 그 주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땐 좌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좌편향. 이런 사람들이요. 특히 서울 서부지법 지난번에 그 젊은 학생들이 그 난동 난립해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뭐고 했다는 거 지금 현재 거기 56명이가 지금 현재 구속 영장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한다고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서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지금 현재 사법부가 한 걸 돌아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전에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그쪽에 무혐의로 나온 것도 그것도 권순일 판사 이런 사람들에서 50억 그 클럽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대장동 50억 클럽에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게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안 밝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이 2년 그 형 받은 거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재판하고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그럼 몇 년 끌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난번에 지금 구속돼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는데요. 근데 지금 3년이나 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3년 더 끌어가려고 지금 이재명이 온갖 수단 다 해요. 그럼 재판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그걸 그냥 봐주기입니까? 아니 보통 우리 국민들 국민들 이 일반 시민들 재판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재판부가 지금 현재 영장을 치는 거 영장을 내는 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영장을 치는 것도 보면 영장 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돼 있어요. 엉터리 구속이라고 보지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기각이 돼서 이제 어제 기각되면 즉시 어제부터 임무에 복귀합니다.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KBS, MBS가 작년 12월 31일 날짜로 허가 날짜가 만료됐잖아요. 그러면 더 연장을 하든지 더 무슨 해산 하든지 모두 신청이 돼야 되는데 어쨌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 거 무법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무법 방송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가 없이 장사하게 되면 그냥 벌금 과태료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허가 없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이 하는 무보를 하는 거 있습니까? 근데 허가 없이 방송 뭐 보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좌편향만 보도하고 그저 국민들에게 옳게 투명하게 방송하지 않는 국민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방송. 근데 그 중에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참 골머리 썩일 겁니다. 여하튼지 5개월 20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게 된 겁니다. 그냥 자동 기각이죠. 그게 4대4니까. 참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분들 있잖아요. 국무총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방장관도 있고 뭐 감사원장도 있고 뭐 그게 많잖아요. 저 중앙지검장도 있잖아요. 검사 중앙지검장 많고 많은 사건을 다루는 중앙지검장도 저 차례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법재판소에서 그분들 일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요. 이 탄핵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탄핵될 사유도 아니고 탄핵될 일정도 아닙니다. 봉급을 주면서 이 업무를 못하게 막아놓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심판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사법부 불공정하다는 국민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도 반성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인즉 맞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사법부가 돌아보세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인데 모릅니까? 우리 평민들 국민들도 아는데 왜 이재명이는 이렇게 3년씩 질질 끌고 갑니까? 얼마까지 끌고 갑니까? 그게 선거법입니까? 선거법 6개월에 조치하기로 해놓고는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현재 3년에 끌어가요. 무죄면 무죄, 죄가 없으면 없었고 있으면 있고 말이야. 판단이나 재판에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질질 끌어가면서 말이에요. 이거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도주 우려도 없고 출국도 금지시켜놓고 그래놓고는 그냥 영장 치고 그냥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야 변론기를 잡아놓고 막 하고 말이야. 일방적으로 말이죠. 변호사하고 타협도 안 짓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운 털백인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금 현재 끌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자리 다른 사람이 합니까? 국회에 뭐 의장이 없니까? 야당 대표가 없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이런 나라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지금 현재 너무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앞으로 잘못하면 대대적인 국민 저항운동에 부딪힐 겁니다. 국민 저항운동에 부딪힌다고요. 사법부 무용론이 나올지도 몰라요. 사법부 해체라는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사법부가 그런 얘기를 전자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재명이 대표하는 시절, 이재명이 들어와 있는 문재인 시대 그때부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법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말한 바와 같이 사법부 불공정하다는 국민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법부도 우리도 반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모든 판사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행정처의 말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담고 반성과 뉘우침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법과 양심과 가지고 재판하는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 연루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연루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판사들은 꼭 지키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판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사법부가 변화하는 그런 사법부 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잘해온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판사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종종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적인 차원에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결하는 그런 판사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질 끌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재판을 이루길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옷 벗고 나가요. 옷 벗고 나가. 질질 끌고 눈치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차라리 옷 벗고 나가서 정치해요. 정치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옷 벗고 나가서 뭐 변호사라든지 장사라든지 판사라고 예우를 하면 예우 받는 반값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우 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떤지 앞으로 이 법원 행정처장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상당수가 사법부를 불공정하다고 지금 서부지법에 난리 퍼는 것들도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법부가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사법부에 있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27일 지나면 그 다음에 추석 명절 연휴가 들어갑니다. 명주가 끝나고 나서 이달 31일 날이 금요일이고 또 2월 1일 날이 토요일인데요. 참 이 31일 날이 참 여러분들 하루 근무하고 또 주말 맞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유 이날도 하루만 더 쉬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쉬는 거 노는 거 좋아하면요. 그 직장이나 그 나라나 그 단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일은 할 때는 해야죠. 쉴 땐 쉬고. 하여튼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주말이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데요. 많이 명절 미치다 바쁘실 겁니다. 바쁘셔도 차근차근히 잘 해결하시고 잘 싸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